이번 시간부터는 고정의 수학 1회 수열 단원의 문제들을 연습하겠습니다. 먼저 624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수를 한없이 나열했을 때 461이 m행 n열에 나타난다고 한다. mn의 순서상 mn, n을 모두 구하래요. 자, 지금 수열은 2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열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일행을 확인해 봅시다. 일행은 1, 2, 3, 4, 5, 6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로서 공차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의 공차를 D1으로 합시다.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고요. 2행은 1, 4, 7 역시 등차 수열이네요. 2행의 공차는 D2라고 한다면 그 공차는 3이 되나요? 자, 3행의 공차도 한번 결정해 봅시다. 5씩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3행의 공차는 5.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m행의 공차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m행의 공차는 dm이라고 쓰면 되고 13579로 진행되는 수열의 n번째 항이나 마찬가지죠.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죠? 2인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 함수로 나타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n번째 항으로 보는 거니까 m의 1차항으로 1차식으로 쓰면 되는데 그 기수는 공차 결정하니까 2m 쓰고요. 첫 항이 1이니까 2m 빼기 1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m행의 n번째 열에 해당되는 수,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a 괄호하고 서브넘버를 a m, n으로 씁시다. 그러면 m행의 n번째 해당되는 수를 찾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m행의 첫 항은, 모든 항의 첫 항은 1로 변함이 없죠. 그러면 1 더하기 n번째 항을 말하니까 첫 항 1을 기준으로 n번째 항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결정을 한다면 n-1에 공차를 써야 되는데 공차가 바로 이미 구해놓은 2m 빼기 1로 대입을 하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가령 a 2,5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m에다가는 2를 n에다가는 5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여기다 5 집어넣으니까 5 빼기 1은 4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그건 3이네요. 그러면 13이 되죠. 확인해 봅시다. 2행 5열에 해당되는 수, 두 번째 행의 다섯 번째 수예요. 그러면 1, 4, 7, 10, 13에서 요 수 여기하고 일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값이 뭐가 되는 461이 되는 그런 m, n을 찾아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mn은 자연수를 말하고 자연수의 미지수를 갖고 있는 그런 방정식은 요거 하나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그래요? 미지수가 두 개고 방정식은 하나니까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부정 방정식에서. 그러면 정수 조건에 해당되는 부정 방정식은 미지수를 다 포함해서 인수분해된 항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개할 필요 없이 그대로 이렇게 인수분해된 상태로 두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m 빼기 1 곱하기 2m 빼기 1 1이 넘어가면 460이 되네요. 두 정수의 곱이 460이 되는 두 자연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2m 빼기 1은 무슨 수예요? 홀수죠. 그러니까 460을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23. 자, 그러면은 2m-1은 홀수라고 그랬는데 2m-1이 먼저 가질 수 있는 값은 1일 때 m 빼기 1은 전체의 값 460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2m-1이 가질 수 있는 홀수의 값은 여기에 5가 있죠. 5. 그 다음에 그때 m-1은 4 곱하기 23으로서 4, 3, 12, 4, 2, 8, 92가 되네요. 그 다음에 2m-1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홀수는 23이 또 하나 있죠. 이때 n-1은 나머지 4 곱하기 5, 20에 해당되겠네요. 이거밖에 없을까요? 2m-1은 홀수 곱하기 홀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3, 5, 35, 20에서 115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때 n-1은 4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2m 빼기 1이 가질 수 있는 더 이상의 홀수는 없는 것 같죠? 자, 첫 번째 결과에서 m, n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는 1을 넘겨서 2로 나누니까 m은 1이고 1을 넘겨서 n은 461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해당되는 순서쌍은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6을 2로 나누니까 3, 그 다음 n은 93이 되죠. 세 번째 순서쌍은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 24, 2로 나누면 12가 되고요. 그때는 21이 되겠네요. 마지막은 넘어가서 116, 2로 나누면은 58인가요? n은 5가 돼서 몇 개의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죠? 4개의 순서쌍 다 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625번입니다. 첫째 항이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다. 시행 1. 첫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한다. 시행 2는 새로운 수열을 첫 항부터 차례대로 나열했을 때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한다. 위와 같이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항들을 새로운 수열로 정의하는 시행을 8번 반복한 다음 얻은 수열의 12번째 항이 46일 때 처음에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하래요. 자, 일단 표현을 해봐야 됩니다. 수열 AN이 등차 수열인데 첫 항이 2로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2. 공차는 모르죠. 그럼 공차를 D라고 할 때 두 번째 항은 2 더하기 D로 써도 되죠. 셋째 항은 2 더하기 2D, 넷째 항은 2 더하기 3D, 다섯 번째 항은 2 더하기 4D.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행 1에서 이렇게 나열해 놓고 짝수 번째 항을 모두 제외하래요. 짝수 번째 항을 지워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을 하고 남은 결과는 2 더하기 2D, 2 더하기 4D 이런 형태로 진행되네요. 이거 등차 수열이죠. 공차를 여기서는 2라고 표현할까요? 2D로 표현되죠. 첫 항은 저기 2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해봅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짝수항을 버리면 첫 항은 2고 둘째 항은 2 더하기 4D, 요거 다음 항이 2 더하기 6D, 2 더하기 8D로 진행되니까 그 다음 항은 2 더하기 6D 부분이 제거되고 2 더하기 8D.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공차는 2투라고 할까요? 아까는 2완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의 공차는 몇 D로 표현하면 되죠? 4D가 되죠. 이쯤에서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여기 박스에 주어진 조건의 시행을 한 번 반복할 때마다 공차가 지금 2D에서 4D로 변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D의 계수가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까지 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또 여기를 지웠어요. 그러면 첫 항은 2가 되고 둘째 항은 2 더하기 8D. 그러니까 여기는 공차가 8D로 나타나고 있는 수열을 말하겠네요. 그럼 그 다음 항은 2 더하기 8D를 더해서 16D가 되나요? 그러면 세 번째 공차는 8D가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떤 규칙성을 갖고서 표현을 해준다면 얘는 2의 1승 D, 얘는 2의 2승 D, 얘는 2의 3승 D가 되겠네요.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들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러면 8번 반복했을 때 얻은 수열의 12항을 구하래요. 그러면 8번째 시행의 수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첫 항은 이 변함이 없겠죠? 둘째 항은 공차가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8승 D. 여기 위에 나타나고 있는 공차의 서브 넘버하고 D의 계수에 2의 지수하고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2의 8승 D라고 8번째 수열에 공차를 정의할 수 있죠. 첫 항은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8번째 수열의 몇 번째 항을 또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12번째 항을 구하래요. 그거를 B10이라고 할까요? 등차 수열인데 첫 항이 2죠. 그리고 n-1은 12에서 1을 빼니까 11. D가 2였어요. 2의 8승 D.
그런데 그 값이 46이래요. 이 방정식에서 D를 결정하라는 얘기죠. 원래 수열에, 처음 수열에 공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수열의 공차를 D로 두고 시작했죠. 자, 그러면 2가 넘어가면 44, 11로 나누면 2의 8승 D는 44를 11로 나눈 게 4가 남나요? 2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2의 8승으로 나누면 2의 8승분의 2의 제곱은 2의 6승분의 1. 2의 6승이 64죠. 그래서 공차는 64분의 1이었습니다. 626번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서 3의 배수를 제외하고 작은 수부터 나열한 수열을 BN으로 정의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B30이 127일 때 가능한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A1이라는 건 원래 주어진 수열의 첫 항을 말하죠. 그 첫째 항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차도 2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열들을 나열했을 때 3의 배수를 걸러내라 이 말이죠. 그리고서 나머지 수들로서 이루어진 수열을 BN이라고 했잖아요. 자, 어떻게 접근을 시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수들을 나열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령 첫 항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로 한번 정해놓고 수열을 나열시켜 보세요. 그럼 둘째 항은 공차가 2니까 3이죠. 셋째 항은 5, 7, 9, 11, 13, 15, 17 이렇게 나열이 되고요. 여기서 3의 배수를 제거해야 되죠. 제외하고 남은 수열을 B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 5, 7, 11, 13, 17 이거는 하나의 공차를 갖고 있는 수열이 아니죠. 처음 차이는 2고 두 번째 차이, 처음 차이는 4고 두 번째 차이는 2, 그 다음도 2, 그 다음은 4, 2, 4, 2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수열을 파악하는 방법은 하나씩 건너뛰어서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홀수항을 따로 생각해 보면은 차이가 6으로 진행이 되고요. 짝수항도 따로 떼어내고 생각하면은 차이가 6으로서 그러니까 두 개의 등차 수열이 결합된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열되고 있는 B의 30번째 항은 짝수항에 해당되고 짝수항의 몇 번째 항이겠습니까? 15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B30은 지금 이 수열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짝수항의 첫 번째 항 5를 기준으로 공차 6의 등차 수열인데 몇 번째 항으로 생각해야 돼요? 15번째 항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15 빼기 1이 14고 D가 6이었죠. 이게 84에다가 5를 더하면 89가 되죠. 그건 저기 나와 있는 127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첫 항에다가 2를 집어넣고 일단 하나의 예를 확인해 봤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떤 수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어서 3의 배수를 제거할 때 세 칸마다 3의 배수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항을 뭐로 구별해 보느냐? 첫 번째, A1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없는 거, 나머지가 0인 거, 즉 3의 배수죠. 그래놓고 수열을 진행을 해봅니다. AN이라는 수열은 첫 항을 3M이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은 3M 더하기 2가 되고 세 번째 항은 3M 더하기 4 네 번째 항은 3M 더하기 6 3M 더하기 8 3M 더하기 10 3M 더하기 12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여기서 3의 배수는 얘가 있고 3칸 건너뛰어서 3M 더하기 6 제거해야 되고 얘 제거되면 자 무슨 항에 집중해야 돼요? 이 남은 수열로 만든 게 지우고 남은 거로 만든 거는 BN이에요. 그러면 B의 30번째 항은 짝수항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15번째 항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거기서 127이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지 그때 M을 구해서 첫 항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B30은 첫 항을 3M 더하기 4로 잡아야 되겠죠? 더하기 14 곱하기 D가 6이죠. 뭐 여기서 이렇게 건너뛰어야 될 테니까 공차가 6인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게 84였으니까 3M 더하기 88
그게 127이 되는 m을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88이 빼기로 넘어가면은 3m이 39, m은 13으로 자연수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때 첫 항은 3m이었으니까 얘가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첫 항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수, 3m 더하기 1이라고 합시다. 그때 AN을 또 나열시켜 보는 거죠. 그러면 3m 더하기 1, 두 번째는 공차가 2니까 3m 더하기 3, 세 번째는 3m 더하기 5, 3m 더하기 7, 3m 더하기 9,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3의 배수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남아있는 수열의 짝수항을 가지고서 B30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첫 항으로 하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의 15번째 항이 B30입니다. 그럼 B30은 3m 더하기 5 더하기 14 곱하기 공차가 6이라 했죠. 그러면 3m 더하기, 여기서는 84 더하기 5가 89고요. 그게 127이 되는 m값이 자연수로 나오나 확인해 봅시다. 일단 3m은 89를 빼기로 넘기면 38이 되나요? 여기서 m은 자연수가 아니죠. 나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B30이 127이 나오는 경우가 없겠네요. 자, 그럼 첫 항이 3m 더하기 2인 경우, 그때 일반항 수열 AN을 나열시킵시다. 3m 더하기 2, 두 번째 항은 3m 더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은 3m 더하기 6, 3m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서 그 다음에서 또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게 BN이고, B의 30번째 항은 짝수항을 기준으로 말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짝수항의 첫 항은 여기서는 3m 더하기 4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B30은 3m 더하기 4에다가 15번째 짝수항이니까 14 곱하기 6, 지금은 3m 더하기 88로 정리되나요? 그 값이 얼마라고요? 127. 그러면 여기서는 3m이 얼마죠? 역시 39, 39. 이거는 m이 자연수로서 정리되죠. 이때의 첫 항은 3m이 아니라 3m 더하기 2였어요. A와는 3m 더하기 2였다고요. 그러니까 14에다 2 더해서 이번에는 39, 41이 되나 보다.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첫 항 A1의 값은 위에서 39 하나 구해냈고요. 맨 아래에서 41 하나를 구해서 그 모든 A1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정답은 80으로 써야 되겠죠? 2번에 있습니다. 62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가우스 기호가 나와 있는 문제죠. 가번은 로그 A의 가우스랑 로그 B의 가우스의 합이 2다. 일단 A, B는 두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로그 A, 로그 B로부터 A, B의 상용 로그의 가우스는 정수값을 말하죠. 가우스가 취해진 건 무조건 정수입니다. 그런데 로그 A의 가우스나 로그 B의 가우스는 둘 다 진수가 1 이상의 자연수로 대입을 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값을 갖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나번. 나번에서는 로그 A의 가우스값이나 로그 A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그 A 자체가 정수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번에서 로그 B, 로그 A, 2로그 E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차 중앙에 관한 식으로서 로그 A의 2배 한 거, 그러니까 2로그 A는 앞항과 뒷항의 합이죠. 앞항은 로그 B고요. 뒷항은 2로그 E인데 앞에 있는 2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집어넣어주면 2의 제곱이고요. 하나로 합치면 로그 4B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도 A의 제곱으로 거듭제곱으로 올리면 로그를 떼어낼 때 이런 방정식이 얻어지죠. A 제곱은 4B라는 방정식이 하나 얻어졌어요. 자, 일단 가번의 방정식은
아직 쓰질 않았는데 로그 A가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항에 로그 A의 가우스는 벗겨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요. 자, 이제 이 값들은 다 정수와 정수의 합으로서 2가 나오는 걸 찾는 겁니다. 그것도 0 이상의 정수.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는 로그 A가 얼마고 0이고 로그 B의 가우스가 2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우스를 풀면 어떻게 써야 되죠?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수로 써야 되겠죠. 그럼 B는 로그를 풀어낸 거니까 10의 제곱에서 10의 3승보다는 작은 자연수다라는 뜻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A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A가 1로 정의되죠. 10의 0승 1. 그렇다면 이거를 이 조건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의해서 1번 방정식을 해석해보면 좌변은 1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4b에서 이 등식을 만족할 수 있는 b가 있습니까? b는 이런 범위에 있는 자연수인데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로그 a가 1이라는 정수값을 가질 수 있죠. 그때 로그 b의 가우스도 1이 되겠네요. 1 더하기 1이 2일 테니까 이 방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a는 얼마예요? 10의 1승 10이 되고 여기서 가우스를 풀면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수밖에 없죠. 로그 b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 2보다는 작다. 그럼 로그를 풀어내면 b는 10의 1승과 10의 2승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1번 방정식을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a제곱이 10의 제곱이고요. 우변은 4b예요. 이때 b는 얼마입니까? 4로 나누면 25가 되겠네요. 요거는 여기다 상로그 취하면은 진수가 두 자릿수니까 정수분이 1이 되는 거 당연합니다. 요거는 만족하는 a, b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a는 10이고 b는 25다라는 결과를 얻겠죠. 아직 세 번째, 로그 a가 2이고 로그 b의 가우스가 0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a가 10의 제곱 100을 말하겠고 여기서 로그 b는 가우스를 풀어줌으로써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b의 범위는 1부터 10 사이. 그거를 1번 방정식에다 집어넣으면 100의 제곱 4b인데 b의 여기에 최대값 뭐 9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여기 좌변만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a, b의 순서쌍은 요거밖에 없고 따라서 결과는 a 더하기 b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결과는 a 더하기 b니까 35가 답이겠죠? 628번 공차가 양수이고 항의 개수가 k인 등차 수열 an에서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은 24이고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은 21이다. a6이 0 이하이다. 그럴 때 ak의 최소값, ak는 항의 개수가 k니까 여기 주어진 수열은 유한 수열로서 끝항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첫째 줄부터 확인해 나갑시다. 공차가 양수, 공차를 d라 하고 d는 0보다 크다. 등차 수열은 공차가 양이면 증가하기만 하죠. 1차 함수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가 수열이고 공차가 음수면은 감소 수열이에요. 함수가 k개인데 홀수항들의 합과 짝수항들의 합을 구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k를 어떻게 구별해 줘야 되겠습니까? k라는 수, 그러니까 항의 개수가 짝수냐 아니면 홀수냐로 구별해서 홀수항의 합과 짝수항의 합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k가 짝수인 경우를 먼저 해볼까요? 짝수의 표현은 EM으로 쓰면 되죠. 그러면 첫 항부터 k항까지 나열할 때 전체 개수가 짝수개니까 홀수항은 m개, 짝수항도 m개죠. 그러면 홀수항의 합은 첫 항을 a1을 a라고 둔다면 홀수항의 합 2분의 항수가 m개라고 그랬죠? 2a 더하기 m 빼기 1에 공차를 d로 쓰면 큰일 나요. 홀수항은 a1, a3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 칸씩 건너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칸마다 홀수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홀수항의 공차를 원래 수열의 공차를 D로 봤다면 홀수항의 공차는 ED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합이 24라는 얘기죠. 좌변에서 2를 이 괄호 안에서 약분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M 괄호 A 더하기 ND 빼기 이거 M이었네요. MD 빼기 D 요 값이 24로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짝수항의 합은 역시 짝수항도 항이 몇 개라고요? M개고 첫 항은 A2로 봐야 되죠. A2는 원래 수열에서 A 더하기 D를 한 개 더한 거죠. 그거에 2배 하고 항의 개수가 M개였으니까 M 빼기 1에 공차는 역시 ED가 되겠죠. 한 칸씩 건너뛰니까. 이번에는 그 결과가 21이다. 정리해 봅시다. 이 약분시켰어요. 좌변은 M으로 묶고 A 더하기 D 더하기 MD 빼기 D, D는 없어지네요. 그러면 A 더하기 MD만 남았고요. 그게 21이다. 1, 2번 연립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M의 A 더하기 MD는 얘하고 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식이 1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한 건 21로 처리하고 빼기 MD가 있죠? 그게 24다. 그럼 여기서 MD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그런데 M은 자연수고 D도 양수니까 자연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죠. 그게 음수의 결과를 갖고 오는 M하고 D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고요. 두 번째 경우 K가 홀수계의 항으로 구성된 수열이라고 생각한다면 홀수는 2M 더하기 1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첫 항에서 끝 항까지 항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 홀수항은 몇 개 있습니까? 짝수항보다 하나 더 많죠. 그러니까 전체 개수가 2M 더하기 1이라면 홀수항은 M 더하기 1개 있고 짝수항은 M개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홀수항의 합은 2분의 항수가 몇 개라고요? M 더하기 1개. 첫 항은 A로 가야 되니까 2A 더하기 M 더하기 1에서 1 뺀 건 M. 그거의 공차는 2D죠. 그 값이 24다. 좌변에서 이 약분 이렇게 시키고 정리하면 M 더하기 1에 A 더하기 MD가 24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정식. 자, 짝수항의 합은 2분의 항수가 몇 개라고요? M개. 첫 항은 A 더하기 D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거의 2배 더하기 항수가 M개니까 M 빼기 1의 공차 2D. 그 결과가 이번엔 21. 자, 그래서 이를 또 이렇게 약분시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M에 A 더하기 D 더하기 MD 빼기 D 마이너스 D는 D하고 없어지고 괄호 안은 A 더하기 MD만 남나요? 그것이 21이다. 두 번째 방식 1, 2번 연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M의 A 더하기 MD가 여기도 있죠. 얘하고 얘를 곱한 겁니다. 이거 전체를. 그거는 21로 대체하고 2라고 곱해진 건 남았죠. 그래서 A 더하기 MD 24다 해서 A 더하기 MD가 얼마로 결정되죠? 21이 넘어가면 3인가요? 자, 이렇게 결정했으니 A 더하기 MD가 3이다라는 결론도 얻어냈습니다. 2번에다 대입을 하면 얘를 2번에다 대입을 하면 3M이 21이다 해서 M이 7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7로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7D가 3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민수는 두 개고 이 방정식은 하나니까 A와 D를 분리해서 결정할 수는 없어요. 아직 남아있는 게 A6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A 더하기 6D를 써볼게요. A6을 써봅시다. 이건 A 더하기 5D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여기 방정식 하나, 요 부등식 하나를 얻었어요. 두 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방정식에서 일단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A를 소거해요. 그러면 A 대신에 3 빼기 7D로 대입할 수 있네요. 그걸 부등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A 대신에 3 빼기 7D 더하기 5D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여기 마이너스 2D가 넘어가면 2D가 3보다 크다 해서 D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K가 결정되잖아요. N이 아까 7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AK는 M에다 7을 대입하면 2, 7, 14 더하기 1이 15죠. 그건 A 더하기 14D가 되겠고요. A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3 빼기 7D 3 빼기 7D 더하기 14D 그러면 3 더하기 7D가 되고요. D는 부등식으로 범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2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면 7을 곱하면 2분의 21보다 크거나 같고 3을 더하면 2분의 27인가요? 자, AK는 2분의 27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2분의 27이 AK의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답은 2분의 27입니다. 볼록다각형 A의 내각의 크기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다각형 A의 꼭점의 개수 n이고요.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A도다. 그 꼭점의 개수 n하고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 A를 구해서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번 조건부터 시작해 봅시다. 모든 내각의 크기가 공차가 8도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제일 큰 각은 n번째 꼭지각으로서 그걸 AN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가장 작은 각을 첫 항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큰 각 AN은 첫 항 A도라고 그랬는데 도의 단위도 제거할게요. A 더하기 n 빼기 1에 공차가 8도 8만 쓰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값이 나번에서 163도라고 되어 있네요. 163만 쓰면 되나요? 뭐 전개해봐야 뚜렷한 어쨌든 A와 N의 방정식 하나를 얻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하나 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볼록 N각형의 내각의 합은 결정되죠. 그러니까 그 n개의 꼭지각의 합은 등차 수열의 n개의 항의 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쓰면 되죠? 자, 꼭지각의 합을 SN으로 씁시다.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쓰는 거로 배웠어요? 2분의 항수 n에 첫항 더하기 끝항도 있죠. 끝항은 163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항 A에다가 163 더한 거. 근데 볼록 N각형의 총합은 꼭지각의 개수에서 2를 뺀 거에다 180도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n 빼기 2 곱하기 180도라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은 좌변은 이거를 전개한 식 NA 더하기 163N 우변은 2를 곱해줌으로써 360N 빼기 720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연립하란 얘기예요. 1번은 A와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이고 2번은 여기 NA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쉬운 데서 출발하는 거죠. 1번에서 한 문자를 소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A에 관해 정리하면 일단 8n이 마이너스 8n으로 넘어올 거고 마이너스 8은 플러스 8로 넘기면 우변의 상수항을 먼저 결정할까요? 163에다가 8을 더한 게 171 8n이 빼기 8n으로 넘어와서 A는 171 빼기 8n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2번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좌변은 n, A 자리에다가 171 빼기 8n 더하기 163n은 360n 빼기 720 램차순 정리하면 마이너스 8n 제곱이 넘어가서 8n 제곱 171n하고 163n이 더해지면 334n 빼기로 넘겨서 동류항 처리를 하면 플러스 26n이 남네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720밖에 없죠. 자, 2로 나눌 수밖에 없겠네요. 4n 제곱 더하기 13n 빼기 360 0이 나왔고요. 1차의 개수가 홀수니까 얘는 1 곱하기 4 얘는 홀수가 하나 쪼개져야 되는데 9 곱하기 45도 있군요. 45 360이 45로 나누면
8? 네, 몫이 8이죠. 그러면은 45를 여기다 쓰고 8을 여기다 쓰면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5, 32 빼면 13이 남는 거 맞죠?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에 붙어야 되죠? 즉 n 빼기 8하고 4 더하기 45 n은 자연수니까 n은 8이 됩니다. 이때 a의 값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171 빼기 88이 64를 빼니까 100 얼마입니까? 7인가요? a 더하기 n은 107하고 8을 더해서 115가 답이겠네요. 630번 문제. 그림과 같이 AB가 7, BC가 3으로 줬어요. 요 길이가 7, BC 요 길이는 3. 그런 직각삼각형이 주어지고 자연수 n에 대해서 변 AC, B변이죠. 그걸 n 더하기 1등분했대요. 그래서 그 AC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분점들을 P1부터 Pn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Q1부터 QN이라고 정의했고 그때 P1, Q1, P2, Q2에서 PN, QN 그러니까 세로선분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뭐 이런 도형은 등차 수열로 나타난다는 거 금방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PK, QK가 있다고 칩시다. 일반화 시켜야 되죠. PK, QK의 길이가 K의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뭘 이용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닮음. 그러니까 삼각형 APK, QK하고 ACB가 닮았을 겁니다. 닮은 B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말할 수 있고요. 그건 또한 이 길이 대 이 길이하고 같을 거죠. 자, 그런데 여기 AQ1의 길이가 하나가 한 칸의 길이가 지금 여기 B변을 n 더하기 1등분 하게 되면 밑변 AB의 길이도 n 더하기 1등분 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 한 칸의 길이는 7의 길이를 n 더하기 1로 나눴으니까 n 더하기 1분의 7이 되겠네요. 그러면 AQK의 길이는 n 더하기 1분의 7이 K번 더해진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이 대 AQK 대 7은 그게 닮음이죠. PK, QK 대 3의 대응 되겠죠. 자, 내외항의 곱이 같다 해서 7, PK, QK는 3 곱하기 AK, QK인데 그건 K의 식으로 써놨어요. n 더하기 1분의 7K. 그러면 양변에 7로 나누면 결국 PK, QK의 길이는 n 더하기 1분의 3K로 쓸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P1, Q1부터 PN, QN까지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면 K가 1에서 N까지 PK, QK 즉 n 더하기 1분의 3K로 쓰면 되고 n 더하기 1분의 3은 앞으로 나오고 시그마 K 공식에 의하면 2분의 n에 n 더하기 1로 쓸 때 정리한 결과는 2분의 3n으로 나타나겠네요. 31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50.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TN을 A1부터 AN1까지의 전체 합의 절대값을 씌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TN에 대한 거를 수열로 이해하고서 가나의 두 개의 조건을 줬습니다. 마지막에는 TN이 TN 더하기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첫째 항 50 공차가 정수다. 그걸 먼저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A1이 50을 말하겠죠. 공차를 D라고 하고 D는 정수라고. 저렇게라도 적어주라고요. 그 다음에 Tn은 N1까지의 합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SN의 절대값을 씌운 거죠. 좀 단순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T16하고 T17의 크기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T16은 S16의 절대값과 S17의 절대값을 비교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죠? 공차가 양수, 즉 양의 정수라면, 여기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의 정수라면 증가 수열이고, 공차가 음수라면 감소하는 수열입니다. 자, 근데 첫 항은 양수 50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거는 A1부터 A16까지의 합이고, 요거는 A1부터 A17까지의 합인데 A17을 하나 더 더해줌으로써 더 커졌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A16하고 A17의 부호가 어떻다고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번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A16과 A17의 부호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A16이 5예요. 그러면 A17이 2라면 앞에 항들은 다 양수겠죠. 그러다 양수 2를 더했으니까 계속 절대값은 증가해서 S17이 S16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건 보세요. 여기서는 T17이 T18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번 조건에서는 S17의 절대값이 S18의 절대값보다 크다는 말, 이 말은 여기는 A17에서 끝날 거고 여기는 A18에서 끝나는데 A17까지 같은 부호였다가 18번째 항에서 음수가 더해지게 되면 전체 값이 양수, 앞에 17항까지 양수였다가 음의 항이 한 개 더해짐으로써 값은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번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다? A17은 양이고 A18은 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공차 D는 감소 수열로 나타나야만 되는 그런 일어나는 현상일 테니까 공차 D는 양의 정수가 아닌 음의 정수여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네요. D는 음의 정수라는 사실도. 자, 그런데 Tn과 Tn 더하기 2를 또 비교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Sn의 절대값이 Sn 더하기 1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A17하고 A18을 부호를 결정해 놨는데 A17까지는 양수죠. 그러니까 일단 S17까지를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첫 항 50에서 A17이 만약에 1이라고 합시다. 공차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얘가 A17로 가정할 때 A18은 음의 항이죠. 그럼 50부터 더해서 17항 1이 더해지고 음의 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큰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다음 S19의 절대값, 그러면 50 더하기 띵띵띵 나가서 17항 1번 1이 되고 18항은 마이너스 1이 되고 19항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여전히 이만큼의 양수에서 또 3을 뺐으니까 절대값은 줄어들죠. 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은 17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까? 50에서 쭉 진행이 돼서 1이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진행돼서 또 음의 항이 이렇게 괄호로 묶었으면은 여기 50이 나오면은 0이 되죠. 그 다음에 52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게 더해짐으로써 아까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이 절대값을 풀어보면 얘하고 얘가 전체 없어지고 52로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몇 항까지의 합이 양수냐, 몇 항까지의 합이 양수냐를 가지고 n의 최대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조건에서 좀 더 세밀하게 D의 조건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아까 나번 조건에서 A17은 양이고 A18은 음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D의 조건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A17은 50 더하기 몇 D? 50 더하기 16D죠. 얘는 0보다 크고요. A18은 50 더하기 17D가 되고 걔는 음이 되죠.
이 두 개의 조건으로서 D의 범위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는 D는 크다 마이너스 16분의 50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7분의 5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얘는 마이너스 2. 얼마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얼마가 돼서 D는 정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D는 마이너스 3 하나밖에 없습니다. SN이 0 이상이 되는 N을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SN은 2분의 N에 2A가 2 곱하기 50이니까 100이죠. N-1에 공차가 D-3으로 결정해놨습니다. 그게 0 이상이다. 2 곱해서 버려도 되고요. N에 중괄호에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더하기 103이잖아요. 0 이상이다. N은 자연수니까 N으로 나눠도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고요. 이 괄호가 0 이상이 되려면 3N이 작거나 같다. 103 N은 3분의 103 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소수로 나타내면 34. 어쩌고 저쩌고죠? 그러니까 34항까지는 양수예요. 그러면 T34를 써보면은 얘는 50부터 시작이 돼서 더해져서 A34까지 더해준 거는 절대값이 그냥 풀려서 양수겠죠. 그런데 35가 더해지면은 음양이 추가되는데 이 안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나중에 절대값을 풀면은 얘가 플러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값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T34는 T35보다 작아지죠. 그런데 여기는 Tn이 Tn 더하기 1보다 더 큰 수를 확인해 줘야 되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의 수는 여기서 요거 앞항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따라서 n의 최대값은 얼마라고 써야 돼요? 33. 예, 여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632번 수열 AN의 첫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수열 SEN-1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수열 SE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다. A2는 5, A9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AN의 n항까지 합 SN에서 그 S 홀수항까지 합과 S 짝수항까지의 합에 대한 조건을 줬어요. 그리고 일반항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먼저 어느 쪽에 단원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꼭 알아야만 되겠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거 이거 배웠잖아요. SN에서 SN-1 이 뜻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SEN-1이라는 홀수항까지 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합이라는 걸 가지고 수열을 만들었는데 그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SEN-1로 보란 얘기 아닙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 함수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그 1차의 개수는 공차 2가 결정해 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2n 더하기 a 정도로 써요. a는 상수항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SEN을 써봅시다. 그러면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b 정도로 쓸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개의 항을 더 추가한 거죠. 이건 AEN-1까지 합이고 이건 AEN까지 합이라면 바로 한 개의 항의 차이를 갖고 있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SEN에서 SEN-1을 뺀 건 AEN만 남겠죠? 요 관계에서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5n 더하기 b 빼기 a로 정리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A2가 짝수항에 해당되죠. n에다 2를 집어넣으면은 A2가 나오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 더하기 B 빼기 A가 되죠. 그 값이 5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B 빼기 A를 10으로 결정할 수 있네요. 자, 그런데 A9를 결정하래. AB를 이 미정계수를 결정을 해야만 될까요? 더 이상의 방정식은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A9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냐면은 얘는 홀수항이잖아요. 그러니까
SEN 더하기 2를 만듭시다. 이것도 요거 다음에 있는 홀수 한 가지 합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n 더하기 2를 집어넣은 게 SEN 더하기 1이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변의 n에다가 n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바로 풀면 2n 더하기 a 더하기 2로 정리합시다. 이걸 왜 썼느냐? 여기에서 얘를 뺀 것이 a 2n 더하기 1로 남기 때문이죠. 그러면 a 2n 더하기 1은 여기에서 우변끼리 뺄셈을 하면은 플러스 5n이 되고 a 더하기 2 빼기 b로 정리되죠. 그런데 b 빼기 a가 10으로 결정되니까 a 빼기 b는 마이너스 10으로 대입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5n 빼기 8로 쓸 수 있나요? 여기에 이건 홀수항을 말하는 거니까 n에 얼마를 대입하면 a9를 구할 수 있죠? n에 4를 대입하면 좌변 a9, 우변은 5, 4, 20에서 8을 빼니까 12로 결정이 되죠.